강극채 박사님입니다. 전공이 환경행정법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밀접한 공부를 하시지 않았나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강극채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앉아서 예. 그리고 또 훌륭하신 토론자분 보안 또 예전에 대화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골에서 오늘 아침부터 목사시다 보니까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지금 공공재 용도 폐지와 행정법상의 비리 원칙이라고 이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한 논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박사랑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학부 때 제가 알기로는 세법, 또 일반 법학, 그 다음에 대학원 때 경제학 박사로 학위 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 최재천 교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학문의 경계를 놓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이 아마 법학이나 법학과 학부 때 또 대학원 때 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공재 경제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을 법학에 이렇게 접목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을 했지만, 행정법을 했지만, 이게 주변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값어치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주장하고, 또 논리를 펼친 부분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이제, 그,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에 또 수단의 필요성, 뭐 두 가지 나눌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말하고 크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의 이익 경량 또는 균형점. 결국 이제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비례 평등을 이 논문에 이렇게 접근을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사고의 유연성이 있지 않으면 이런 논문이 나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극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긴 했습니다. 보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박제자께서 이 논문을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계획이나 또는 어떤 예정이시라면 제가 몇 가지만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하실 때 헌법적인 거, 행정법적인 거,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인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이제 사실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양시장이 행정권을 남용했다든가 아니면 일탈도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을 하지 않았나, 안양시장이. 그래서 이걸 이제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모든 행정,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결정 변경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이나 군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만 할 수 있다는 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시장 군수는 오로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결정 변경 위반 이런 이제 하는데 모든 행정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그런데 이제 그걸 안양시장이 이제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료가 지금 이제 항소를 해놨는데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결정 변경을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건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는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1심 재판부에서 그걸 국회를 했나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법 적용을 오판을 했는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심 재판부에서 그걸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견 정치를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공청회나 설명회는 간접 방식입니다. 직접 방식은 뭐냐면은 공람입니다.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 그런데 공청회나 그러니까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모든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하거나 그러니까 공고하고 열람이 직접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거기서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접 방식인 공청회나 설명회는 직접 방식보다는 좀 중요성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실 요령이시라면 결론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1쪽을 보면 예비적 고찰 이것도 법학 하신 분이 예비적 고찰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그러니까 이반 결정 이것은 모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때 위반하거나 결정하거나 결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주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41조 왼쪽 하나. 법 제30조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는 국토계획법만큼 그 위상이나 격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지사라고 했거든요. 시도지사, 주어가 시도지사예요.
광역시, 그러니까 광역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닙니다. 시도지사, 이 주어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는 국토 장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오른쪽에 미리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안양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안양시에 지금 이러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을 해서 이 용도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즉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이걸 용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경기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하고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41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1쪽에도 똑같이 셋째 의의에 보면 수단의 적합성 위반, 세 번째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 이의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105쪽에 보면은 결론의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안양시장은 해가지고 넷째 줄에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구도 좀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대단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 환경영향평가, 특히 민간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이행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소요해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가령 아까 동지 이야기를 했지만 동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계절을 거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제자께서 이 논문의 90쪽을 보면 90쪽에 이제 의의에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수단의 필요성을 해가지고 첫째,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첫째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시고 두 번째, 둘째,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침해,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126세대, 엄격한 침해 12세대로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이걸 제출을 하실 의뢰하기 시작하면 가령 이 발제자 개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가령 언제 올해 한 건가요? 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 자료 제 몇 쪽에 의하면, 제 몇 쪽에 따르면,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 침해가 126세대고
엄격한 침해가 12세대로 인적구를 침해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재판부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0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95쪽에도 인적구 침해, 똑같이 여기도 이 주장을 하실 때 그 타당성 연구 용역 자료 제4 쪽에 따르면 이렇게 인적구 침해를 표시를 이걸 제시를 하시면 훨씬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적구 침해 기왕에 아마 그 연구 용역 자료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제가 따로 그 주제는 게 지적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아무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긴 시간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번 이런 감정평가사 협회 회의실에서 그 가진 이 세미나는 지금까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는 물론 이제 어떤 청중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제가 이명욱 변호사님 여러분 있습니다만 또 행정법 아까 행정 소송법을 일조의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 국토개혁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행정 오토마이어인가요?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에 이제 이 옛날 왕정 때는 주로 이제 군주적이죠. 유럽 쪽에서 군주적이라고 하죠.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왕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 국민에게 다 이제 나누어 준 거죠. 사실은 터미널도 이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가령 민간에서 위탁을 줬는데 뭐 여러 가지 수익상 해실과 맞지 않아서 뭐 해지도 하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에게 위탁 준 걸 제대로 못하면은 국가나 정부에서 다시 환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공공재로. 그래서 공영재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민간 쪽에 위탁 쪽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국가나 정부에서 그걸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이 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어떤 대중교통 기본권,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석사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권, 이 기본적 인권, 이 기본권입니다.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경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열거되지 않고 헌법에 가령 나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론자로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장혁주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변호인께서 잘 좀 이렇게 다투어 주시라고 좀 힘을 북돋는 위해서 이명욱 변호사님 박수 한번. 아무튼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고
정보 윤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비례 모르겠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 학문의 논의가 아니고. 네, 어찌됐든 지금 인구 50만 이상, 안양이 지금 54만 6,014, 63만까지 갔습니다. 규모가 좀 재개발 재건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다시 환원되지 않을까, 복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양시와 남양주시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는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로서 남양주시는 안양시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2만인 인천시 옹진군도 영흥도에 보면은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안양 시민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원고 이론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명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시의회 의견 정치를 하지 않았다 강하게 주장하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발표할 때도 이거 재판부 정말 이건 오판한 거다. 격려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저기 그 행정법규 행정법규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예규, 고시, 훈련 아까 훈련 지침에 보면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격려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립하고 또는 이걸 이제 사실 안양시도 시에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걸 아마 재판부에서 그대로 그걸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일시 재판부가 정말 국토개혁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명 변호사님 2심 소장에는 그 사항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기 보면은 저기 이 훈련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위반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침이고 수립 지침. 수립 절차에 보면은 저게 제3절 위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항이 국토개혁법에는 위반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그 결정 변경, 즉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 할 때도 지방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간과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무의식 또는 어떤 그 흠막이 있어서 아마 생략을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 양가로 3에 그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 사업령에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위반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결정 변경 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의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